오늘은 2대 와스프 나디아 벤 다인과 스콜 랭의 딸이자 새로운 히어로로 활동하고 있는 캐시 랭의 기용과 능력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특히 나디아 벤 다인은 영화에서 호프 벤 다인으로 변경되면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원작에서 그려지는 그녀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디아 핌은 행크 핌과 그의 첫 아내인 마리아 트로바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삶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먼저 그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트로바야는 헝가리의 유전학자이자 곤충학자인 야노스 트로바의 딸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지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야노스 트로바야가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무사히 헝가리 수용소를 탈출해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마리아 트로바야는 행크 핌과 사랑에 빠지면서 결혼을 결심하는데요. 그녀는 항상 어린 시절을 보낸 헝가리를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크 핌과 신혼여행을 감행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납치되고 1시간 뒤 행크 핌은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대사관의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되죠. 게다가 같은 날 그녀의 아버지 야노스 트로바야가 실험실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분노한 행크 핌은 살인자를 찾기 위해 헝가리 전역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행 혐의로 감옥에 투옥된 행크 핌은 이후 미국 대사관에 의해 석방되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얼마 후 우리가 알고 있는 앤트맨으로 거듭나는데요.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마리아 트로바야는 레드룸에 갇혀 지내면서 행크 핌의 딸 나디아 핌을 낳았고 그렇게 태어난 나디아 핌은 블랙 위도우가 되기 위해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야만 했죠. 그리고 마리아 트로바야는 이후 에임에 의해 모독과 유사한 스페셜라이즈드 오르가니즘 디자인드 포 어그레시브 매니버이스 즉 소담이 되어 행크 핌에게 보내지는데요. 스파이로 잠입한 그녀는 행크 핌을 속이고 자료를 훔쳐 달아났으며 이후 그녀의 코드명은 멘탈 오르가니즘 디자인드 포 어그레시브 매니버이스인 모담으로 변경되죠. 레드룸에서 태어난 나디아 핌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윈터 솔저에게 지옥한 훈련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나디아 핌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자 그것을 알게 된 관리자는 그녀를 독려하기 위해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아버지인 행크 핌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얼마 후 그녀를 레드룸의 과학을 전담하는 부서인 사이언스 클래스에 배정하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레드룸을 탈출하고 싶은 욕구로 변질되면서 그녀는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암시장에서 핌 입자 샘플을 구매해 같은 학생이었던 잉 리우와 핌 입자 연구에 몰입합니다. 그러자 관리자는 나디아 핌이 잉 리우와 친해지는 것을 우려하며 잉 리우를 다른 부서에 배정했고 나디아 핌은 잉 리우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지만 결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었죠. 결국 잉 리우를 찾는 것을 포기한 나디아 핌은 홀로 연구에 매진해 마침내 핌 입자의 비밀을 풀고 레드룸을 탈출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나디아 핌은 행크 핌이 울트론을 막다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절망에 빠진 나디아 핌은 생전 보지 못한 아버지의 정보라도 찾기 위해 행크 핌의 실험실에 몰래 침투하는데요. 그곳에서 앤트맨의 슈트를 발견한 나디아 핌은 행크 핌의 기계와 슈트로 새로운 슈트를 제작하고 스스로 와스프가 되어 아버지의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와스프가 된 나디아 핌은 히어로 활동을 하면서 점차 어벤져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머지않아 1대 와스프이자 행크 핌의 새로운 아내인 제닛 벤 다인을 만나는데요. 나디아 핌이 행크 핌의 첫 아내 마리아 트로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닛 벤 다인이 그녀를 양녀로 받아들이면서 나디아 핌은 이때부터 나디아 벤 다인으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제닛 벤 다인이 와스프라는 이름을 허락하면서 공식적으로 2대 와스프가 된 나디아 벤 다인은 이후 11호2가 끝나고 어벤져스의 새로운 멤버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수많은 팀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넓혀갑니다. 이렇듯 원작에 등장하는 2대 와스프는 행크 핌의 첫 아내 마리아 트로바야가 낳은 딸이자 블랙 위도우로 키워졌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는 행크 핌과 제닛 벤 다인의 딸이자 호프 벤 다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프 벤 다인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어머니의 성을 따 스스로 호프 벤 다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원작의 설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 그렇게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디아 벤 다인은 혈류에 흐르는 피 입자 덕분에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축소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 힘을 이용해 물건을 거대화시켜 적을 교란시키는 전투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축소 기술은 현미경으로 봐야만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녀가 자유롭게 아원자 세계를 드나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며 일대 와스프와 같이 손에서 강력한 생체 블라스트를 발사할 수도 있죠. 또한 행크핌의 피를 이어받은 그녀는 천재적인 지능과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어와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레드룸에서 블랙 위도우로 키워지면서 수많은 무술과 댄스, 곡의 전략, 전술을 배워왔고 이것을 통해 최강의 무술 실력과 유연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녀는 어렸을 때 기억 때문에 기쁘고 우울한 상태가 수시로 반복되는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서 자살 충동에 자주 빠지게 되죠. 한편 영화에 등장하는 호프 밴 다이는 어렸을 때부터 무에타이와 브라질의 주짓수, 유도, 킥복싱, 합기도, 종합격투기 등을 배우며 최강의 전투기술을 보유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여기에 호프 밴 다인을 연기하는 배우 에반젤린 릴리가 직접 액션씬을 소화하면서 더욱 세밀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가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물리학과 화학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 행크핌과 양자터널을 뚝딱 만들 정도로 뛰어난 엔지니어로도 묘사가 되는데요. 그녀의 이런 능력은 아직 좀도둑에 불과했던 스콜랭을 훌륭한 앤트맨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었고 앤트맨이 흔들릴 때마다 그를 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그 반면 원작에 등장하는 2대 와스프는 지독한 양극성 장애를 겪는 인물이자 모든 일을 주도하기보다는 다른 히어로들을 받쳐주는 역할로 등장하는데요. 호프 밴 다인이 굳이 카리스마 있는 히어로로 묘사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 어벤져스를 만들기 위한 디즈니의 고도의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콧 랭의 딸로 태어난 캐시 랭은 선천적으로 심장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고 스콧 랭은 딸을 구하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 에리카 손드하임 박사가 딸의 심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에리카 손드하임 박사는 이미 데런 크로스가 자신의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 크로스 테크놀로지 엔터프라이즈 회사에 감금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스콧 랭은 박사를 구하기 위해 행크핌의 연구소에 침입해 앤트맨 슈트를 훔칩니다. 그리고 앤트맨 슈트를 입고 크로스 테크놀로지 엔터프라이즈에 잠입한 스콧 랭은 자신을 막아서는 데런 크로스와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죠. 그 결과 인공심장이 터지면서 데런 크로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박사를 무사히 구한 스콧 랭은 마침내 딸의 심장병을 고치는데요. 이후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데런 크로스는 옐로우 재킷이 되어 앤트맨의 영원한 적수가 되었으며 스콧 랭은 1대 앤트맨으로 활약하고 있던 행크핌에 의해 2대 앤트맨이 되어 세상을 지키는 슈퍼히어로의 길을 걷게 되죠. 한편 건강을 되찾은 캐시 랭은 어렸을 때부터 앤트맨으로 활약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히어로의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콧 랭이 정식으로 어벤져스 멤버가 되자 캐시 랭은 어벤져스 저택에서 대부분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몰래 핌 입자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켰는데요. 어느 날 캐시 랭이 납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분노한 스콧 랭은 납치범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락을 받고 나타난 제고브 하츠가 막아서면서 스콧 랭이 딸 앞에서 살인을 하는 것을 겨우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납치범이 또다시 캐시 랭에게 총을 겨누자 제고브 하츠는 급히 그를 막고 하늘로 올라가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리고 얼마 후 스칼렛 위치의 현실 조작으로 되살아난 제고브 하츠가 어벤져스 저택에 나타나자 항상 그의 죽음을 미안해했던 스콧 랭은 매우 반가워하며 그에게 다가가는데요. 황당하게도 제고브 하츠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폭하면서 스콧 랭은 그 자리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히어로들이 하나둘씩 죽임을 당하고 어벤져스가 해체되는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가 일어났으며 곧이어 스칼렛 위치의 민폐를 보여주는 하우스 오브 M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캐시 랭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히어로가 되기로 결심하고 영 어벤져스를 비롯한 다양한 히어로 팀에 합류하면서 스태처와 스팅어로 활약했는데요. 재미있게도 캐시 랭과 스콧 랭은 여러 이벤트를 거치면서 죽음과 부활을 반복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죠. 캐시 랭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핌 입자에 장기간 노출시키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소 약 0.5인치에서 최대 76m까지 몸집을 키울 수 있는데요. 그녀의 능력은 감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서 화가 나면 커지고 죄책감을 느끼면 줄어드는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한 그녀의 지구력과 힘은 키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거대한 크기로 변하면 초인적인 내구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작아지면 곤충과 같이 초인적인 스피드를 낼 수 있는데요. 작아진 상태에서도 근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철근쯤은 가볍게 구부릴 수 있으며 신체에 이식되어 있는 한 쌍의 날개는 초인적인 반사신경과 민첩성을 부여해주죠.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그녀의 헬멧은 무려 5,000종 이상의 곤충과 소통할 수 있고 언스테이블 몰러큐스 물질로 만들어진 슈트는 그녀의 신체처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 납치를 당한 사건 때문에 그녀는 다양한 호신술과 무술을 배웠고 이를 통해 뛰어난 전투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히어로들을 훈련시키는 조직인 이니셔티브에 속해 있으면서 전문적으로 배운 전략 전술 훈련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지만 아무래도 성인 히어로들보단 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에 등장하는 캐시랭은 원작처럼 심장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스콜랭의 딸을 위해 앤트맨 슈트를 훔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원작처럼 캐시랭이 앤트맨으로 활동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히어로의 삶을 동경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감옥을 들락날락했던 스콜랭의 행동까지 따라하기 때문에 때론 문제아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히어로의 사명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양자 영역 탐사 장치를 만들 정도로 뛰어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원작의 스팅어와 흡사한 슈트를 착용하고 있지만 날개가 없다는 점과 증폭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영화와 비슷하면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2대 와스프 나디아 벤 다인과 캐시랭을 아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부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렸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